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요집 뉴스. 오늘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랭크된 기사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19억 고가 아파트 이젠 감정가 60%에도 안 팔립니다. 경매시장서 찬밥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와, 감정가 60%에도 안 팔린다. 정말 감정가 60%에도 안 팔린다는 것은 40% 할인을 해줘도 안 사간다라는 뜻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비즈 기사군요. 자, 19억 고가 아파트 이젠 감정가 60%에도 안 팔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가까이 개점 휴업한 법원 경매. 네, 법원 경매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점 휴업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4월에 재개가 됐는데 4월 1일 날 이 서울지역법원에서 첫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고 아파트 5건이 모두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게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내용이고 특히나 감정가 60%까지 떨어진 가격에도 유찰되는 사례가 있었다. 야, 이렇게까지 저렴한데도 관심을 못 받았군요. 어떤 주택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엘리시아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236제곱미터, 대형 평수네요. 전용 면적 236제곱미터가 감정가가 19억 원이었는데 이딴 유찰로 이미 이번 달 경매에서 12억 원대로 떨어져서 재경매가 이루어졌지만 또 유찰됐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 감정가의 절반인 9억 7천만 원대의 경매가 붙여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유명한 단지죠.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전용 면적 140제곱미터형 역시 대형 평수군요. 감정가의 80%인 33억 5천만 원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감정가가 아마 40억 원대였을 텐데 한번 유찰이 돼서 감정가의 80%인 33억 원에 재경매가 됐지만 여기서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미 이 해당 면적형은 매매 시세가 45억 원을 호가하는 물건인데 이제 두 번 유찰되면서 다음 달에 감정가의 60%인 26억 8천만 원대에 입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25억 4천만 원에 경매에 나온 서초구 프레스턴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짜리도 유찰됐고 이미 한 차례 유찰됐던 전용 면적 193제곱미터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 2단지는 일정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엘리시아와 반포주공 1단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아파트가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엘리시아입니다. 이번에 경매에 나왔던 게 236제곱미터, 상당히 대형 평수였는데요. 원래 감정가가 19억 원이었고 또 두 차례가 유찰돼서 12억 원대 나왔는데도 이번에 또 유찰이 되면서 총 3번의 유찰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 달에 9억 7,280만 원에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19억 원인데 왜 이렇게 관심을 못 받는지 봤더니 최근 실거래가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2019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작년 말에 13억 500만 원에 거래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2억 원에도 조금 껄쩍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하시기가. 그래서 다음 달에 9억 7천만 원대면 작년 11월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이 아닌가. 전용 면적이 236제곱미터니까 상당히 대형 평수죠. 평창동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경매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2017년 7월에는 18억 6,290만 원에 거래된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 대형 평수다 보니까 거래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라고 해봤자 2019년에 한 건, 2017년에 한 건.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또 조금 있겠죠. 네, 일단 가장 최근의 두 건이라고 보면 이렇다는 것이고요. 요것도 차이가 많죠. 2017년에는 18억을 넘었는데 작년 말에는 13억을 겨우 넘겨서 거래가 됐던 거니까 물론 이게 좀 특수한 성격의 거래였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주 급한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는 기록된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랬던 것이고요. 감정가가 19억 원이라는 걸 보면 역시 이 감정평가사도 작년 말의 거래 가격보다는 2017년의 거래 가격에 조금 더 이게 실제 시장 가치와 근접하다, 시장 가치에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 내용을 조금 살펴봤더니 조금 특이한 게 요
거래 기록을 비교 그 사례로 삼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거래 자체가 뭔가 좀 특수한 거래였구나 라는 걸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이 236제곱미터 자체가 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감정평가사 분이 200제곱미터의 실거래 기록을 가지고 일단은 유출을 하셨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적 비율을 이제 계산하게 되고, 또 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 200제곱미터의 거래 가격은 뭐 한 14억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환산하다 보니까 결국 236제곱미터의 감정가가 19억 원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일단 뭐 2019년 말에 13억이라는 이례적인 그런 가격과 비교해서도 일단 다음 달 최저 입찰 가격은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 상에도 일단은 인수하는 그런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소멸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 부분은 또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감정가 19억 원의 아파트가 12억 원에도 유찰됐다. 이게 결국은 이제 핵심이죠. 이 기사에서 소개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인데요. 뭐 이 단지는 재건축 이후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감정가가 41억 9천만 원입니다. 네, 전용 면적 140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이제 두 차례 유찰을 통해서 다음 달에 26억 8,160만 원의 재경매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유찰된 상황에서 33억 5천만 원에 4월 1일 날 경매에 붙여졌지만 입찰하신 분이 없어서 총 이제 두 차례 유찰의 기록을 안게 됐고 다음 달에 26억 원으로 26억 원대로 떨어져서 재경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뭐 이 가격은 상당히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은데요. 2019년 10월에 45억 원에 거래가 된 기록이 있고요. 2019년 7월에 45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최근 실거래가가 보니까 2019년에만 해도 한 대여섯 건 되는 것 같아요. 이 평수의 거래가. 그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때가 10월과 7월 거래 가격이어서 45억 원과 45억 5천만 원을 일단은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조금 높게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감정가 자체는 이제 42억 원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된 것인데 33억 원에도 유찰됐다. 이런 걸 보면 참 지금 고가 아파트에 대한 고가 아파트를 바라보는 투자자들 혹은 뭐 수요자들의 시선이 상당히 좀 싸늘해졌다, 좀 혹은 두려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기사로 돌아오면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법원 일정이 상당수 미뤄진 지난 3월에도 경매 시장 분위기가 냉랭했다. 3월에도 경매가 진행되긴 진행됐지만 상당히 이제 거의 축소돼서 3월 후반부에는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3월에도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냉랭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83.3%,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하고요. 8건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한 건만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분위기가 정말 냉랭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에 아파트 경매 건수가 10건도 안 된 것은 지지 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평균 응찰자 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스가 유행했던 시기, 또 메르스가 발생했던 시기, 이 시기보다도 더 지금 위축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일하게 낙찰된 물건이 있었습니다. 용산구 유엔빌리지의 힐탑 트레저, 전용 면적 209제곱미터형이었는데요. 한 차례 유찰돼서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의 80%로 낮아져서 23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현재 매매 시세가 28억에서 35억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하니까 낙찰 받으신 분은 일단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안고 가시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1, 2월만 해도 강남 3구 아파트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이 거의 100%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역시 지난해 말에 발표된 1216 대책, 또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뭐 아주 자금력이 탄탄한 수요자가 아니면 굳이 경매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최근에 보면 주식 시장에 부동산 자금도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고 주식 시장에 들어갔다, 뭐 이런 소식들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는 분이 과거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일단은 당장 뭔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또 부동산 규제도 워낙 세고 또 부동산은 일단 거래 비용, 뭐 취득세나 이런 걸 감안하면 거래 비용이 상당하고 또 나중에 환금성 이런 면에서도 주식보다는 떨어지니까요. 물론 서울의 아파트는 뭐 환금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이런 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식의 환금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큰 손들, 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큰 손들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고가 아파트보다는 다른 자산, 현금을 그냥 들고 있다든지 혹은 주식시장에 조금 참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경매 입찰자들은 대개 낙찰받은 후에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을 가진 실수요자만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과연 지금 부동산을 선택하겠느냐 여기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뭔가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경매 시장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뭔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